안녕하세요. 조니 대표입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요. 또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얘기를 해왔고요. 근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자기 스토리를 저한테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해서 많은 분들이 나는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고 금융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 투자를 시작했고 그런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 영화를 보니까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How to Get Rich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잘못된 라이프를 영위하거나 아니면 노후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하고 이제 경제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심층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도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셔서 어떤 상담이나 아니면 고민이나 아니면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같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같이 노후 준비하게 되고 금융 문명에 탈출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게스트를 이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게스트인데요. 아마 잠깐 소개시켜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소프라노 이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분은 저희가 하는 이제 주부 투자 클럽, 그다음에 금융 전문가 과정 이런 거를 다 빠짐없이 참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이제 본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 그런 가족 이야기, 또 아이 교육 이야기 이런 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런 투자가 노후를 대비한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게 절실해서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포 애프터라 그러죠. 네. 옛날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걸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 욜로족? 별로죠. 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 네. 꽤 오래 사셨다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외국에도 많이 사셨고 네. 근데 저랑 이렇게 수업에서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돈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다고 그렇죠. 예.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클래식 음악을 이제 전공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 이제 작곡을 전공한 친구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남편은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저는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럼 어떻게 따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국경이 완전히 접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남편이 조금 일찍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나중에 따라갔군요. 네, 그렇게 같이 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재능이 부족해가지고 학교를 못 들어간 것도 있었고 이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남편이 좀 더 먼저 시작을 하고 한 2년 후에 제가 이제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오래 살았어요. 독일에서 한 5년 살고 네덜란드에서 한 4년 살았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제가 노후를 준비한다, 준비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뭐 투자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전혀 몰랐어요. 전혀. 저는 그냥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한다 이 얘기는 들어봤는데 투자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들었던 거는 그냥 옛날에 어떤 분이 은행에 가셔가지고 직원이 펀드를 들으라 그랬는데 그거를 들었는데 뭐 그게 쫄딱 망했다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만 저는 들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게 그냥 도박 같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막연하게. 근데 그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예체능을 가보면은 이제 굉장하게 서포트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만 보면서 그냥 부러웠던 거예요. 돈 많아서 좋겠다. 서포트를 많이 받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학 갔다 와서도 아직 우리는 많은 서포트가 필요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이랑 저랑. 그래서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다 자신한테 썼던 것 같아요. 이거 투자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음악 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제 계속 버는 걸 다 쓰면서 그리고 이제 버는 게 공연이 많을 때도 있지만 공연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강의를 나가고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방학이 또 있잖아요. 그럼 시간 강사들은 또 방학 때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럼 방학 때는 다 빚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너무 웃긴 게 이제 뭐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공연을 하면은 이게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또 이제 음악미술 체육을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게 다 각계전투기 때문에 독립을 못하는 경제적인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걸 당연히 여기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이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든 거죠.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계속 활동을 하고 이제 저희 남편도 활동을 했는데 한 3년 전 그때 이제 정말 공연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남편이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좀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해도 이렇게 하면은 노후 준비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하면서 이제 다른 그렇게 돈을 벌게 됐는데도 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벌면 노후 준비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 벌면은 당연히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겠지. 효도도 할 수 있고 뭐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돈을 벌어 보니까 1번은 이제 자기가 쓸 데가 많고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의외로 나가는 돈이 되게 많더라고요. 벌면 벌수록 이게 이제 어느 적정 수준을 넘어가니까 세금이 굉장히 커지고 프리랜서로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되게 많고 또 수입이 일정치가 않고요. 그럼 내가 안 벌 때는 아예 안 써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쓰던 버릇이 이제 어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불안하다. 빚을 계속 지고 있는데 이거를 갚지를 못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 된다면은 저는 이제 막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생활이 계속 된다면은 노래를 하는 게 더 이상 즐겁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계속하면은 공연하는 게 즐겁지 않겠다. 예전에는 약간 왜냐면 경제적인 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면 네.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내가 혼자 독립을 해야 되는데 네. 성악만 가지고 노후 준비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느낀 거죠. 네. 근데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하면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힘들어한다는 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는 돈 얘기를 하나. 근데 제가 옛날부터 이제 공연을 하면은 얼마를 주는지 미리 얘기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제가. 근데 저만 그랬어요, 저만. 돈 얘기 알아서 주겠지 한 네.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돈 밝힌다. 그렇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유학 갔다 와서는 돈 쓰는 공연을 안 하겠다.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내가 돈을 쓰는 거를 약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켜주시면 약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내가 무대에 쓰니까 너무 감사하다. 물론 그것도 너무 좋은 건데 제 마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중에 내 자식이 필요한 것도 못 사줄 것 같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음이 점점 각박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은퇴해야 되겠다. 제대로 활동해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좀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때 당시 유행하던 여러 경제 유튜버가 막 그렇죠. 뜨고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진짜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 사람이 조회수 끌으려고 그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 유튜브 보고? 아니요. 이제 제가 그때 제 거에 떴던. 근데 이제 어느 날 대표님이 거기다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대표님 영상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다. 진짜로요?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 진짜로 걱정하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제가 유학 9년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이 되게 잘 살아진 것만 되게 보이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은 노후 준비 안 된 거를 딱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사람들 그렇죠. 진짜 아는 만큼 느낀다고 나는 나무 많이 심었네 막 이런 생각만 했는데 건물 좋아졌네 막 이런 생각만 했는데 대표님은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아졌는데 아직 노후 준비 안 됐구나 그걸 딱 보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노후 준비가 안 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여서 이 사람 진짜 돈 전문가구나. 그래서 되게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이제 그때 바로 대표님 계신 데 가서 연금 저축 그거 펀드 그거를 딱 그렇죠. 들고 네. 남편 거, 제 거, 아들 거
딱 들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 강의 거기서 들었는데 너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아는 것도 없고 모르면 질문하기 좀 그렇죠. 너무 그죠?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도 못 하고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제가 제일 가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너무 하고 싶고 막 안녕하세요 막 인사도 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것도 못 하고 집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대표님 나오신 영상 계속 보면서 이제 계속 따라간 거예요. 팔로우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 캠프 들어가고 이제 주부 투자 교실 시작하신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주니어 투자 교실 시작하신다 그래서 애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금융 취업 마스터 그 모임도 이제 제가 가게 됐어요. 그건 굉장히 이제 압축된 네. 프로그램인데 그게 되게 수업 일수가 되게 많고 한 달 동안 완전히 거기 올인해야 되는 거라서 맞아요. 이제 올해는 공연을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이제 나이가 45살이 딱 돼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이제 돈이랑 좀 더 친해지고 돈을 일시키고 네, 돈을 일시키고 그런 거를 좀 자세히 알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늦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를 배우기에 많이 절대 늦었다고 늦지 생각을 했는데 않죠. 제가 10년 후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55세에 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0년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올해 이제 공연을 해도 이제 사실 돈을 못 버니까 대표님 제가 받으면은 막 1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돈에 대해 더 알고 싶다. 그런 아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네.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변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옛날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쇼핑 같은 거 별로 안 하겠지.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네, 절대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옷 같은 것도 과거 입던 것만 입고. 그죠? 그렇죠. 제가 사실 지금 여기 올 때도 아마 백화점 가서 미리 쇼핑했을 거예요. 좀 뭐 있으면 옛날 같으면 뭐 있으면 뭐 누가 만나자 그러면 이렇게 방송 출연한다 그러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패션이라는 게 그랬었는데 그거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제 소비하는 즐거움이 되게 크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뭐랄까 투자의 즐거움이랄까. 네.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뉴스 보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그냥 가수 그 예, 남 클래식 얘기 하는 거. 그런 것만 하면 되지. 예, 저 하는 거 나 할 일만 잘하면 됐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세상에 관심이 없고 막 그랬는데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거시 경제에 관심이 막 가고 그런 얘기가 막 재밌고 막 그런 기업 거예요. 얘기하는 거 재밌고. 네, 그죠? 기업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구나. 저 미용실 아줌마가 돈 벌려고 노력하네. 저 옷가게 아줌마가 돈 벌려고 노력하네. 이거는 알았지만은 크게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뭐 저렇게 하다가 병 나면 끝이지라든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투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진짜 천재적인 그런 창업가들 이렇게 보면서 그게 도전을 받는 건가요? 나도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창업가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 그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못한다면은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가 몇 살이에요? 9살이에요. 9살. 초등학교 2학년. 학원 가요 안 가요? 태권도. 네. 오케이. 태권도는 너무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애여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약간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친구들한테 아직 좀 관심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죠. 그 자기 정도는 되죠. 생각에 빠져가지고 너무 친구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이제 태권도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되게 사실 공부만 되게 중요시 하셨어요. 내 자식이 어느 학교를 다닌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다음에 지금 무슨 일을 한다. 막 이런 것만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네, 맞아요. 그렇죠. 남한테 보여지는 거, 잘 살게 보여지는 거, 대표님 항상 말씀하신 거, 부자처럼 보이는 거, 되게 그런 거에만 관심을 어른들이 많이 가지셨던 그런 세대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근데 이제 우리 세대부터는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그런 생각은 대표님을 알게 되기 전부터 제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저희 남편한테 얘가 배추 장사를 한다 그래도 믿어줘야 돼라고 했어요. 왜냐면 뭘 해도 저보다는 돈을 많이 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거 경제적으로는 완전 실패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만 그렇게 갇혀있으면 안 되고 많은 창업가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부터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그 빈 자리를 어떤 것으로 메꿔줘야 하는가, 얘가 무엇에 관심을 갖게 해줘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렇게 소위의 즐거움밖에 몰랐던 내가 어떤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채워져가지고 일단 지금 크게 뭐 저는 이제 투자를 대표님 빚내서 하거나 그러면 안 아니면 되죠.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게 하지 않고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뭐라 그럴까? 잊어버릴 수 있는 돈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혀 단기적 수익을 내는 거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이 힘들어지면은 또 하기 싫어지잖아요. 힘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만큼만 하고 있어서 많이 못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네,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 방향이 맞아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방향이 달라지고 내 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동안 강연할 때마다 강조하는 걸 다 실천하고 계시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집에 있는 아이나 아니면 남편분이 어때요, 반응이? 저희 아이는 저희 패밀리 캠프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팀이 테이블에서 됐어요.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그래서 저희 애가 너무 아직 좀 사회화가 덜 돼가지고 남자인데 그리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이제 또 다행히도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형들을 만나가지고 CEO가 된다고 진짜로요? 거기서 이제 CEO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맞아요. 동생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CEO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룹을 만들고 싶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마천루 같은 그런 큰 건물도 세우고 싶고 거기 앞에 이제 음악 분수도 나오게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죠. 거기에다가 자산운용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어디서 모아서 그 건물을 세우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모른다고 했다가 그거 투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막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은 약간 세상과 동떨어져서 자기 상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아유, 당연히 상상이죠. 네, 자기가 상상을 하면서 자기가 CEO가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게임 회사도 세우고, 네,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최근에 나한테 어떤 그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학부모가 보내셨는데 아들이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왜 캠프 다시 안 하냐고 다시 참가하고 저희도 싶어. 그러니까 네. 그게 굉장히 그게 고맙게 느껴졌다고요. 그래서 이게 패밀리 캠프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키워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금융업에 관심이 있다고.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음악을 때려치고? 때려치고 싶어요. 때려치고는 안 되겠고 그대로 하지만 근데 금융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땄어요? 뭐지?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그 쉬운 자격증을 시험이 아닌데. 그거는 이제 그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공부를 낮아서 많이 해야지. 그리고 전혀 금융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네.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그러긴 하는데 이제 그거를 자격증을 땄고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도 따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무슨 저는 이게 그 수업을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데 처음 유학 갔을 때 그 외국인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파티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대표님 아시죠? 그 전혀 모르는 용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알고 나면 너무 아무것도 맞아요. 아니네. 별것도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니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지금. 알면은 이렇게 쉬운 걸 왜 몰랐을까 그런 거죠. 왜냐면 다 사실은 커먼 센스니까. 근데 이제 말을 이제 용어가 좀 낯설은 것뿐인데.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그 금융업 쪽이 많이 크게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산운용사라고 해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산운용사가 모르죠. 뭐냐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교육이 되게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대표님께서도 하셨고 저도 이제 주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되게 절실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먹고는 살잖아요. 굶는 사람 없고 그런데 이제 금융업이 이제 발달을 하지 않으면은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제가 일조를 하는 사람이 꼭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무대에 서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없기 때문에 금융교육
하는 거. 그렇죠. 네. 금융교육 쪽으로 가면 안 네. 되죠. 그래서 그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셔서 저한테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런 거를 같이 프로그램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직접 그 다른 시각에서 이 금융 용어라든가 아니면 금융에 대한 걸 배우는 거를 해서 저는 이제 목적이 계속 우리 한국의 금융 문맹률을 낮추는 거 그게 중요하고 너무나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많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그만큼 그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기도 하고 또 하시는 거 계속 잘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청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 건 없어요? 지금 뭐 시장이 어렵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는 되게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전업 투자하겠다는 분들도 그때 되게 많았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등을 돌리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식으로 생활을 하고 지금 내가 당장 그걸로 해서 생활을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노후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계속 관심을 갖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맞아요. 주식으로 내가 생활하는 건 아니고 네.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뿐이고 장시간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은 우상향하게 돼 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하여튼 출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